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 번 배출 후 100년 동안 머무는 이산화탄소. 우리는 석탄, 석유 등 화석 연료 기반의 산업과 생활로 이산화탄소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두꺼워진 유리벽의 온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온실 속에 갇힌 우리는 폭염과 역대 가장 긴 장마, 잦은 태풍, 미세먼지, 바이러스와의 전쟁까지 기후위기는 단순히 지구의 온도가 몇 도 오르는 문제가 아닌 일상을 바꾸고 생존을 위협할 공포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구의 온도를 낮추고 기후위기를 막는 유일한 해법은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 방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태양광, 풍력 등을 활용해 탄소 배출 없이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전기차를 타거나 수소 에너지로 전환해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미래를 위한 선택 그린.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린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담대한 도전에 나선 강원도와 전라남도의 지역균형 뉴딜. 강원도가 본래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린 게 액화수소인 거죠. 미래의 가장 좋은 에너지 자원은 해성 풍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유정입니다. 지난 시간 경기도 대전에 이어 지역균형 뉴딜 기획 그 두 번째는 강원도와 전라남도의 미래를 위한 선택과 도전입니다. 강원도는 석탄 산업을 기반으로, 전라남도는 조선업과 철강, 석유화학을 주력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비약적인 발전과 산업화를 선도했는데요. 그러나 에너지 산업 생태계의 변화와 전통 주력 사업의 경기 침체로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변화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에 두 도는 2050년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전에 발맞춰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주도 녹색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할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과거 석탄 도시에서 벗어나 액화수소 1번지 도약을 꿈꾸는 강원도의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 삼척과 태백, 정선 지역의 탄광은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기인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넘쳐나는 석탄 수요와 몰려드는 산업 관련 종사자들로 인해 호황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화석연료를 모두 태운 2차 산업혁명은 우리를 지구온난화와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석탄 산업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고속 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40%를 우리 강원도에서 공급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하게 성장이 되다 보니까 이 석탄 산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는 문제가 생겼고 또 하나는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이제 환경을 오염한다는 문제가 생겨서 이 석탄 산업을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이제 굉장히 어렵게 됐죠.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도 새로운 에너지를 대한민국에 공급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차세대 에너지를 공급해 보자라고 해서 선정하게 된 것이 액화수소 산업이 되겠습니다. 액화수소는 수소를 액화한 것으로 압력이 낮아 보관, 운송에 있어 안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미래 에너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액화수소는 이제 사전적으로 그 기체 수소를 마이너스 253도로 냉각한 겁니다. 그 기체 수소보다 밀도가 한 8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저장 용기에 기체 수소보다 10배를 더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이제 충전소를 예를 들면 보통 지금 기체 충전소가 하루에 50대 차를 충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10배를 더 똑같은 용량이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하루에 500대를 충전할 수 있고요. 강원도는 지난해 7월 정부로부터 국내 최초 액화수소 산업 규제자유 특구를 지정받아 수소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강릉, 동해, 삼척, 평창을 기반 도시로 산업 전 분야 실증을 위해 액화수소 관련 에너지 및 기업 등의 도내 유입 확산과 일자리 창출 등 큰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척, 강릉, 동해, 평창 이 네 군데를 규제개혁 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액화수소를 하실 분들은 규제가 있어요. 이게 법이 없으니까, 관련 법이 없으니까 사업에 대한 플랜트를 건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하시려면 여기에 와서 하셔야 됩니다. 현재 경기도 성남과 오산에 각각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액화수소 전문기업. 강원도 액화수소 규제자유 특구 지정으로 이 기업은 연구소 및 공장 일부를 강원도로 이전해 액화수소 관련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그 강원도 그 강릉 테크노파크에는 네네. 저희 수소 드론 조립 공장이 이미 있고요. 사실 저는 이제 그 강원도가 액화수소를 선택을 하시고 어떤 그 집중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한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액화수소 인프라를 이 강원도에서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수소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액화수소 인프라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수소차를 팔고 수소 충전소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보급을 하고 한다고 하지만 의외로 인프라는 미국이나 일본 이런 곳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왜? 우주 항공을 위해서 만들었던 액화수소 인프라를 가지고 바로 이런 수소차와 수소 충전소의 인프라로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이 기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경량 액화수소 저장 기술을 바탕으로 액화수소 관련 미래 모빌리티의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트럭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수소를 이동용 차량을 이용해서 이제 충전하는 거죠, 쉽게. 예,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충전이 필요한 곳에 이동해서 그 현장에서 충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액화수소의 장점은 다른 것보다는 일단 안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수소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가벼운 가스죠. 아주 가벼운 가스여서 이게 저장을 하려고 하면 아주 고압으로 압축을 해서 탱크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안전하게 만들기는 했지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좀 불안하죠. 굉장히 압력이 높은 가스를 내 차에 싣고 다닌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스로 압축을 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이걸 액체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 압력도 낮고 그리고 에너지 밀도도 훨씬 높기 때문에 안전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는 액화수소로 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업을 포함해 20개 기업 및 기관들이 규제 자유특구 안에서 협업해 액화수소 관련 실증 사업 및 기준안, 안전 표준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액화수소 규제의 특구를 위해서 한 20개 기업 및 기관들이 같이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 한 두세 개 기업은 아예 자회사를 공장을 이쪽에 짓거나 본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도 생기고요. 아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액화수소가 저희 현실의 눈앞에 좀 보이고 활용되는 게 보여진다라면 이쪽 지역에 새로운 산업 일꾼이 만들어지고 많은 그 영리 사업을 비롯한 좋은 일자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는 규제자육 특구와 연계해 수소 융복합 저장 운송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삼척 호산항 LNG 인수기지부터 동해 북평 산업단지까지 약 35만 제곱미터 부지에 국내 유일의 수소 저장 운송 기반을 구축. 이 사업을 통해 액화수소 생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과 산업 생태계의 노후화로 침체기에 빠진 북평 산단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에도 이제 삼척에 LNG 인수기지가 있습니다. 이 LNG 인수기지는 LNG가 영하 160도라는 아주 낮은 온도에서 LNG를 인수하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지는 영하 160도의 냉열을 액화수소를 만들 때는 영하 253도까지 낮춰야 되거든요. 그 253도를 상온에서 내리는 것보다는 영하 160도의 냉열을 활용하고 내리면 훨씬 더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는 LNG 인수기지에 있는 그 냉열을 활용해서 액화수소를 만들자. 북평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철강 제품의 용접과 소성 가공에 특화된 업체로 자체 제작한 기계 설비를 활용한 기술력 덕에 주문량이 밀려들었던 이전과 달리 지금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은 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매출도 상당히 많이 급감을 했고 지금 겨울철에는 더 많이 급감을 해서 지금 회사 상황도 조금 영업 환경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현재 강원도의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아 보유하고 있는 고상접합 분야의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액화수소용 배관 및 밸브와 관련된 용접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R&D 과제를 지금 참여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컨소시엄으로 한 5개 기업 정도가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공동으로. 일반 용접 기술에 비해서 고상접합 기술 자체가 상당히 좀 우수한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미국이나 유럽, 일본 선진국들은 이미 다 이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액화수소 요 배관 밸브 실증 개발을 하게 된 것도 고상접합 기술이거든요. 고상접합 기술 분야에서는 그 용접 그 종류 중에 하나긴 한데 그 기술 분야는 거의 독보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액화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 노력으로 지역 기반의 기업은 새로운 생존 방식을 수립하고 기존 관련 기업들은 기술 고도화와 활성화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규제자의 특구에서 기술 표준화를 한다 그러면 이제 재정 사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그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집적화된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를 이제 만들 거고 수소 열차, 그다음에 수소 드론, 그다음에 수소 어선 이런 모빌리티까지도 저희가 열심히 지원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적 그다음에 행정적 지원을 아주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제 넥소 다니는 거 보면서 신기하다는 사람 없거든요. 수소차? 그럼 다니는 거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수소 에너지는 우리한테 도시가스를 대체하는 에너지로 멀지 않은 시간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과 미래, 그리고 생존을 위해 수소 사회로의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약속인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우리는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원도의 액화수소 중심의 지역균형 뉴딜 정책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생산하는 대부분의 수소는 화석 연료로 만들어지고 있어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진정한 수소 경제나 수소 사회로의 전환은 탄소 배출이 없는 이른바 녹색 수소, 즉 그린 수소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태양광과 풍력을 활용한 엄청난 양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전라남도의 뉴딜 정책인 신안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전기. 바람으로 전기를 만드는 녹색 세상을 위해 전라남도는 지역균형 뉴딜 핵심 정책으로 신안 임자도와 우이도 앞 70km 해상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합니다. 풍력은 전기에너지 변환 효율에서 태양광과 바이오매스, 지열 발전과 비교해 최대 4배까지 높습니다. 또 풍력은 밤낮에 관계없이 바람이 불면 언제라도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해상 풍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동안에 이 부분에는 진즉 10년 이상 됐어요. 하겠다고 한 지가. 그런데 이제 결국은 대단히 자본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어민들이랄지 주민들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있었고 또 지금까지는 이제 태양광 위주로 또 육상 풍력 위주로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수소 생태계하고 연결시켜 볼 때 앞으로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에 가장 최적합한 해상 풍력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그린 뉴딜 시대에 맞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8.2기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1025개의 풍력기를 신안에 설치. 이는 단일 해상 풍력 발전단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전력 생산 능력이 원자력 발전기 7, 8기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전라남도는 이 과정에서 450개 기업이 육성되고 직간접 일자리 11만 7천여 개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해상풍력일까요? 육상풍력을 할 때 어려운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상풍력을 하기 제일 좋은 장소가 산맥의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생태계 문제에 연결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풍력길 주변에 소음이나 저주파 문제로 민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신재생이란 좋은 걸 추진하는데 환경 문제와 민원 문제 두 가지 측면에서 주민 반대가 커진다. 그런 면에서 육상풍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에 비해서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바다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 문제도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이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새로운 신재생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산림 훼손 문제와 풍력 발전기가 만들어내는 소음 등 육상 풍력 발전의 한계와 단점을 뛰어넘기 위해 무한한 가능성을 간직한 바다로 눈을 돌린 겁니다. 해상 풍력은 바다 한가운데에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발전 단지를 만들기가 용이해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남 신안군 해역은 수심이 얕아 풍력 발전기 설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초당 평균 7.2m의 균질한 바람이 불어 해상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람의 질이란 적당히 높은 강도의 바람이 사시사철 불어야 된다는 겁니다. 꾸준히 불어야 이 풍력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안은 굉장히 바람의 질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요건이죠. 근데 앞으로 이게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가 환경에 주는 피해입니다. 환경 리스크를 조사하는 이게 중요한 요건이고 또 하나가 어민 수용성인데 신안 앞바다에도 수많이 어업 활동을 하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환경 피해와 어업인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지 않는 마구잡이식 사업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 주도로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상풍력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사업 계획부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어업인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다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해상풍력의 적합 입지를 발굴. 이후 사업 운영에 있어 해양환경 모니터링 의무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주관 부서인 산자부 단독으로 만든 게 아니고 산자부와 해수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내용적으로는 초기에 공공이 주도하도록, 지자체가 주도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민관협의체라는 주민 참여의 가장 적극적인 형태를 제도화했다는 것.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지난해 11월 신안 주민대표 포함 다양한 주체들이 모인 신안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출범해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 방안, 발전사업 이익 공유, 해양 환경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 전라남도와 신안군 그리고 신안군 주민들 또 어민들 수협조합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지원을 하고 이익이 나오는 분야 부분도 우리 주민들한테 어민들한테도 공유하고 우리 어민들이 손해보는 부분 어업권 지장이랄지 어업권 상실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해보는 부분은 그 이상을 보존해 주겠다. 또한 전라남도는 침체기를 겪고 있는 대불 국가산단을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 부품 생산 단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선박 블럭 제조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대불산단은 해상풍력단지 기자재 생산을 위한 고도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거대한 기자재를 운반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 여건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도는 이를 위해 지역 기반의 투자와 관련 산업 기업 유치에 힘을 쓰겠다는 방침입니다. 대불산단 내 위치한 선박블럭 제조기업. 20년 넘게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배 앞부분과 뒷부분을 생산하는 조선 해양 분야 전문 업체로 손꼽히는 이곳이 해상 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해 변화를 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산업인 조선철강의 침체와 맞물려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으로 선박 수주 물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선업이 잘 될 때는 이제 현대사모, 현대중공업, 삼성, 대우, 뭐 STX 이런 데서 전부 우리 산단에 한 300여 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량이 아주 엄청 많아서 일이 참 잘 됐죠. 그런데 이제 조선업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거의 다 반으로 줄었고 또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더더욱 그런데. 도는 산단 내 기업의 산업 다각화를 위해 목포대학 산업협력단을 통해 풍력 발전 관련 기술 습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테이블 산단에서 한다면 현재 뭐 자켓이나 그의 부속품들을 할 건데 이제 우리가 전남도와 그 우리 부지사하고도 여러 번 만나서 지금 상의하고 있는데 우리 산단에서 지금 그 부품 만드는데도 좀 적극적으로 다른 데보다 싸게 품질 좋게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 업체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계 설비 등 현실적인 지원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설비를 갖추는데 지역의 업체들이 애로사항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시골 가면 예를 들자면 농기계 비싸니까 농기계 임대해주는 센터가 있잖아요. 그것들처럼 국가 공공의 영역에서 산업 부흥을 위해서 기업체나 지자체, 정부 컨소시엄을 해서 그런 새로운 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부담들을 좀 덜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국내 업체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특히 이제 대불 산단 우리 조선 업체들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저희들도 그런 절실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12년에 설립돼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풍력 블레이드를 생산하는 이 기업은 길이를 65m까지 늘린 저풍속 3메가와트 카본 블레이드를 개발, 국제 인증을 획득해 서남의 해상풍력 실증 단지에 공급했습니다. 전북 군산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지만 최근 전라남도의 신안 해상풍력 사업투자 협약을 통해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 중입니다. 신안 앞바다의 대규모 해상단지가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우리나라 풍력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 공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신규로 전용 공장을 투자할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존 공장을 활용한다면 기존 공장의 활용을 높이는 측면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 관련 인력들을 이렇게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업의 어떤 진행 속도라든가 규모를 봐서 전용 공장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과거 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결여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어 투자에 소극적인 것도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풍력단지 계획, 로드맵이 확실하게 진행이 되는 측면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어떤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투자는 저절로 따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중요한 것 같고 또 지금 국내 풍력 산업의 어떤 수준이 해외 수준에 대비 약간 열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내 풍력 전문 기업들의 어떤 육성, 장기적인 육성에 대한 정책도 좀 구체적으로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깨끗한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 속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강원도와 전라남도의 담대한 도전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기업과 도민이 함께 어우러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청정산업, 이렇게 지역으로 고르게 분포된다는 것, 또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청정산업으로 시작한다는 것, 이렇게 해서 균형 발전이면서도 또 첨단 산업으로 간다는 점에 대해서 새로운 출발, 우리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미래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형 뉴딜은 전라남도의 100년을 먹여 살릴 100년지 대계다. 우리는 산업화의 길을 전속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사이 편리함에 취해 지구의 신음을 흔들리는 경제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
탄소 중립과 경제 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를 선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을 넘어 환경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생활 속 작은 실천과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되새겨야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경상남도와 제주도의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는 지난 10년간 203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이미 해왔습니다.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는 앞으로 10년 대한민국의 그린 뉴딜을 선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지역 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권역별 발전이 가능한